자, 세계지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안내사항부터 안내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일단원이, 자, 목차 보세요. 앞에 목차를 보면 얘들아, 자, 목차 피세요. 그 교과서 보면은 1단원 세계화와 지역이해,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이렇게 있죠. 그렇게 1, 2단원, 대단원 1, 2단원을 중간고사 범위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초반에 아마 우리는 공부를 대단원 3단원까지 할 거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다른 김진명 선생님, 다른 지리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고사 때는 대단원 3단원 플러스 더 나아가서 한 몬순아시아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선생님이랑. 갖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건조기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건조기후란 무엇이고, 건조기후에는 사막 스텝이 있고, 그리고 그 건조한 지역에 따른 그러한 특성에 따른 어떠한 지형들이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지형 중에서 우리가 메사와 뷰트를 안 봤거든요. 그 메사와 뷰트를 보고,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생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냉한대 기후 지역을 빡세게 나갈 텐데 안전벨트 꽉 매세요. 다음 주부터 2주간 정말 빡세게 나갈 겁니다. 정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보강해야지, 쌤 반응. 오케이? 자, 보강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오케이? 어디가? 자, 아무튼 자, 프린트는 25쪽이고, 그리고 세계지리 교과서 41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그때 한 번 안 했던 거 메사와 뷰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사와 뷰트. 얘들아, 영어만 보면 어때? 메사와 뷰트 어렵지? 그치? 자, 여러분이 세계지리 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용어의 문제일 것 같아요. 메사와 뷰트, 그 용어들이 새롭게 뭐 캐펜, 뭐 이 사람 뭐 나오고 스텝, 용어들이 갑자기 어려워지잖아. 막 풍화작용, 그치? 막 선상지, 바다, 바르안 이런 게 막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이게 무슨 지형인가, 이게 무슨 작용인가,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히 되짚어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메사와 뷰트 볼게요. 자, 일단 메사와 뷰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일단 메사는 뭐냐? 이거예요. 뷰트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메사. 이게 뷰트. 잘 안 나오네. 자, 메사는 조금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건조한 기후에서. 자,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조금 큰, 약간 좀 더 두툼한 탁상 모형의, 테이블 모양의 지형을 메사라고 하고, 그 뷰트는 좀 약간 이게 다 침식당해갖고 이게 다 침식당해서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침식당하고 더 남은 거, 작게 남은 거. 오케이? 이게 더 침식당하면 이건데 침리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사와 뷰트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게 뷰트. 유명한 뷰트예요. 뷰트. 이게 미국의 유타주 쪽에 있는, 거기 되게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뷰트의 한 모습입니다. 뷰트의 모습. 자, 메사의 뷰트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메사의 뷰트를 보니까 어때? 어떤 층이 젖어 있지 않니? 층? 이렇게? 그치? 여기도 막 이렇게 층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층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어떤 지역에 이렇게 퇴적층이 있어. 퇴적층. 이렇게 퇴적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층이 다르겠죠. 이건 뭐겠어? 경암. 일단 쓸게. 이거 연암. 자, 경암과 연암이 이렇게 일련의 경험과 연암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경암이 뭐냐? 딱딱한 거. 그러니까 단단한 암석층. 그 연암은 뭐야? 연한 거.
약한 안소층, 즉 단단한 거, 연한 거, 단단한 거, 연한 거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층이 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최저감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위에 하천이 흐르게 되는 거야. 이걸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지. 위에서 봤을 때 경험 하나겠지. 이렇게 하천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천이. 오케이? 근데 이 하천이 여기에 흐른다고 칠게. 이쪽에. 자, 그렇다면 얘들아, 하천은 일단 알아도 V자국으로 그래요. V자국으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하천은 이렇게 하도를 그러니까 밑에를 침식하면서 이렇게 파면서 V자국을 만들거든? 그럼 여기도 이렇게 V자국이 있겠지, 이렇게. 여기 하천이 흐르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쭉 있겠죠, 여기 쭉. 자, 하천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경함이야. 단단한 안석이라고. 별로 그렇게 침식이 안 됩니다. 자, 하천은 또 이렇게 옆으로도 침식을 하거든? 밑으로도 침식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넓혀지는 거야. 근데 경함은 많이 침식되겠어, 안 되겠어? 강하니까 별로 침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한 요 정도 이렇게 남는 겁니다. 급하게. 요 정도. 침식이 됐다고 쳐, 이렇게. 하천에 의해서 이거 이제 다 지울게. 하천에 의해서 깨어 침식되는 거야. V자국 이루면서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 밑에는 뭐야? 자, 경함을 다 팠어. 근데 밑에는 뭐야? 연함이지. 자, 연함은 어때? 더 잘 파이겠지. 하고 저를 잘 파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는 거야. 경함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연함은 이렇게 파이는 거예요. 그렇게 파이겠지. 이렇게 파요. 지금의 이렇게 지나다녀. 그 위에 있는 경함은 어떻게 되겠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걸 못 버티고. 그래서 이게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강이 무너져 내려서 이 하천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일단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쵸? 근데 다시 경함이야. 근데 경함은 잘 안 파요. 또 이렇게 돼. 안 파요. 그래서 잘 안 파여서 안 파여서 이 정도만 파요. 근데 또 연함도 무너지겠지.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또 연함을 만나서 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파이겠지. 이렇게. 이게 되니까 그래서 또 파요. 또 무너져. 마장창 무너지게 다. 그러면 결국 1년에 어떻게 남겠어? 약간 이렇게 남겠지. 그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함과 연함이 이렇게 일자로 쭈쭈쭈 남는 거예요. 약간 이런 모양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경함은 되게 급하고 연함은 약간 완경사면을 경사를 진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 이걸 기억하고 다시 볼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이게 뭐겠니? 이쪽 층이 뭐라겠어? 이게 A층이라면 이게 뭐겠어? 경함이지. 그리고 이게 뭐야겠어? B. 이거는 연함이겠지. 오케이? 예전에 이렇게 파였을 거야. 이렇게. 근데 연함은 이렇게 파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더 무너져 내린 거야. 여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경함과 연함이 이렇게 있는데 경함은 많이 침식되지 않고 그러니까 적게 침식되고 연함은 많이 침식되죠. 이러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서 건조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침식되면 저렇게 뷰트로 남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를 볼게요. 자, 내사의 뷰트. 자, 경함과 연함의 무슨적 풍화 침식? 그렇죠, 차별적. 서로 차별되는 그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매사. 침식이 강한 위의 경함층이 덮개 역할을 해서 탁자 모형으로 남게 된 지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이건 뷰트지만 이런 식으로. 자, 경함이 남은 거야. 그 밑에 연함이 있고. 근데 경함은 많이 안 파였으니까 위에 그냥 덮개로 남은 거지. 많이 안 깎였으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자, 침식이 강한 사람 등의 경함층. 경함층이 덮개 역할을 하여 탁자 모형으로 남게 된 지형이다. 자, 이게 더 풍화 침식이 됐어. 뭐로 됐다고? 뷰트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4번을 보면은 자, 매사 뷰트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다, 버섯바위, 삼능서, 와디, 플라야, 플라야가 뭐야? 플라야에서 물이 고인 거, 그리고 사고 쭉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림 4번을 보면서 여러분은 바다,
산상지 머릿속에 그려야지. 이거 어떻게 형성되더라? 버섯발 이렇게, 삼성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인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볼게요. 먼저 사막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볼게요. 자, 사막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목을 해요. 이렇게 유목. 주로 무슨 유목 하겠어? 낙타 유목을 합니다. 일단 쓸게. 유목. 주로 유목 생활을 해요. 사막에도 사람은 살아. 뭐 베두인족이라든가 무슨 어떤 종족, 유명한 종족들이 몇 개 있어요. 몇 종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낙타 유목을 합니다. 낙타를 해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때 유목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요.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이 뭐야? 연예대상? 연기대상? 아니죠. 큰 상인? 맞아요. 큰 상인을 말해요. 자, 왜 큰 상인이냐? 자, 여기 이제 낙타에 여러 가지 짐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쭉 돌아다니는 거야. 마을을 찾아서. 그래서 이쪽 마을의 물품을 이쪽 마을에 비싸게 팔 수가 있죠. 왜? 옛날부터 사막은 서로 교통이 불편했어. 그래서 A라는 마을에서 이 물품을 A라는 마을이 있어. B라는 마을이 있어. 근데 A의 물품을 B가 필요로 해. 근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상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대상들이 그 A 물품을 이만큼 짊어지고 B로 가. 또 A도 B의 걸 필요할 거 아니야. B의 물품을 이만큼 지고 이렇게 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도 시켜주고, 아니면 다양한 뭐 서구 문명, 아니면 뭐 유럽 문명의 그런 용품들을 다 팔거나, 이런 상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대상이 가장 대표적인 유목 생활의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일단 쓰자. 오아시스 농업을 해요. 오아시스 농업. 자, 사막에는 이렇게 가끔 어떤 복잡해 지하수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한 사막 한가운데도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고, 안 보이지만 이쪽에 밭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은 데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밭 농사를 하는 겁니다. 대추야자를 주로 길러요. 만듭니다. 대추야자 그리고 밀 같은 거, 그런 걸 재배해가지고 거의 자급자족, 팔진 않아. 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오아시스 농업을 합니다. 오케이? 자, 오아시스 농업은 왜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가지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사막기후 중 두 번째. 외래하천 주변에 관계농업을 해요. 관계농업. 일단 관계농업이 뭐야? 어디선가에 물을 끌어와서 거기서 그 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외래하천이 뭐냐? 우리 교과서 41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교과서 41페이지. 자, 교과서 41페이지를 보면은 외래하천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있거든. 읽어볼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통과하는 하천이다.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는 나일강이 대표적이다. 즉,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하천이야. 근데 사막에서 발원하겠어? 아니지. 어디선가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발원해가지고 그 강수량을 토대로, 즉 어쨌든 유량이 많으니까 그걸로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건조하든 쭉 흐르는 겁니다. 그 강수량이 막 내려 갖고 그 하천이 흘러. 근데 그 강수량이 그만큼 그걸 보충하는 거야. 그 막 건조되는.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자. 자,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여기가 발원지. 에티오피아 고원 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원을 해. 근데 이쪽 더 가야 돼. 근데 여기가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곳이야.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해가 됩니까?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건조한 지역을 지나가도, 건조한 지역 지나가면 뭐야? 증발량이 많잖아. 근데 그 증발량보다 여기 있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외래하천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외래하천 주변을 보니까 푸르르게, 자, 딴 데는 다 사막인데 푸르르게 여기 이렇게 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외래하천 가지고 농업하는 거예요. 농업. 근데 무슨 농업이었어? 관계농업.
외래어촌에 물을 길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들도 여기 모여서 살아요. 여기 외래어촌 주변에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삼각주라는 지형인데 이 삼각주라는 지형은 한국 지리 때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봤지 통합사일 때. 여기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쫙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한다는 거, 그 물의 범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위성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관계 농업을 해요. 주로 밀농사를 하죠. 밀농사, 밀밭이에요, 밀밭. 이런 식으로 관계 농업을 한다는 거. 사막 기후에서. 오케이, 다음 스텝 기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기후. 자, 스텝 기후 지역도 유목을 해요. 유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염소를 유목하는 모습이죠. 염소를 데리고 아니면 양 아니면 뭐 소 이런 것들을 데리고, 돼지는 아니에요. 돼지는 말했지 세계지에 있을 때 말했는데 돼지는 유목을 못해요. 왜냐면은 물을 겁나 많이 먹어. 물. 나중에 종교할 때 배울 거예요. 물을 겁나 많이 먹고 다리가 짧아. 잘 못 걸어 다녀. 돼지는. 그래서 유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목을 안 해.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갖고 자, 염소를 이게 유목하는 모습이거든. 자, 유목이 뭐겠어?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정착을 했어요. 그쵸? 정착을 했는데 풀이 없네. 어떡해? 풀이 없어져서 다 먹었어. 얘네들이 풀을 찾아서 또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나중에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내리면 또 풀이 자라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 풀을 찾아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목이나 소, 양 등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목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적 목축. 다시 얘기할게요. 기업적 목축. 자, 방금 이런 건 이제 몽골이나 어디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전통적인 유목의 모습이고, 오케이? 유목의 모습이고, 소, 양 등을 또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목축도 발달하기도 합니다. 기업적 목축 그때 봤죠? 진짜 엄청나게 큰 곳에 소랑 양을 데리고 엄청나게 기르는 거예요. 나중에 팔려고 전 세계로 팔려고. 근데 이런 스텝 기후는 풀이 많잖아. 그치?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가축들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업적이니까 기계를 통해서 물을 막 뿌려가지고 풀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유목이 아니죠, 그거는. 정착해가지고 기업적 목축을 하는 거죠. 기업적이 뭐라 했어? 대규모로 기계를 사용해서 팔려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기업적 목축이라 했지. 기업적인 거. 그게 대규모로 하는 거. 그때 사진 보여줬죠? 아무튼 이런 기업적 목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스텝 기후 지역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서는 밀, 목화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역시 상업적 농업을 발달하게 돼요. 뭐 기업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우크라이나, 얘들아. 우크라이나가 동유럽에 있잖아.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차지하는 기후가 스텝 기후예요. 스텝 기후. 근데 얘들아,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울 수도 있어. 스텝 기후 지역은 얘들아 굉장히 비옥해요. 체르노잼이라는 흑색의 토양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이유는 나중에 몰라, 나중에 배워.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체르노잼이라는 그런 토양이 발달하거든? 근데 그 토양이 세계에서 제일 비옥합니다. 그런데 스텝 기후 지역은 얼마나 엄청 넓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그 스텝 기후 지역 다 토양이 체르노잼이고 비옥하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대규모의 밀농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밀밭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밀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합니다. 오케이? 우크라이나의 한 모습.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료 분석을 가볼게요. 자, 사막과 초원이 발달한 지역의 전통 가옥을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볼게. 자, 이집트의 전통 가옥이 보이고 몽골의 전통 가옥이 보이지? 자,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어디야? 어디지 나도 몰라. 사막 기후의 한 모습이겠죠.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자. 자, 먼저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네. 왜? 지리는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왜 그럴까? 어떤 지역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 이 모습이 왜 나타났을까? 기후적인 측면도 보고 지형적인 측면도 보고 인간생활 측면에서도 보면서 유추해내는 게 바로 지리거든. 한번 유추해보자.
자, 우리 사막기후래. 사막기후의 전동가옥이에요. 사막기후는 어때? 비가 거의 안 오네. 그래서 지붕이 평평해야 됩니다. 자, 왜? 지붕이 평평해도 돼. 왜? 강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지붕이 왜 있어? 강수량이 오면은 거기 안 고이고 지붕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내린다? 그럼 거기 안 고여 있고 그거를 다 내려보내기 위함도 하나 있어요. 근데 지붕이 필요 있겠니? 굳이? 아니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깐만 계속 어쨌든 그 지붕에 비가 가끔 올 때 그 지붕이 평평하니까 거기다가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거 뭐 확실한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 그냥 편하게 들어 이거. 물을 받으면은 증발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서 또 식수로 물로 다양한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붕이 평평한 이유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골목길 사이가,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가 되게 좁아요. 좁음. 왜? 왜? 그늘을 만들려고. 자, 얘들아, 건조한 지역은 아무리 햇빛이 있어도 햇빛이 막 내릴 때도 그 그늘에 있지? 시원합니다. 쌤 실제로 쌤 스리랑카 갔을 때 거기가 건기였어. 그때 열대 몬순 기후도 짧은 건기가 있다고 했지. 근데 굉장히 덥긴 했는데 그늘에 가면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했습니다. 즉 건조, 습도가 없으면은 햇빛만 안 쬐면은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벽의 두께가 두꺼워요. Y 열 차단. 자, 볼게 얘들아. 자, 밤이 되었어. 자, 우리 사막은 어떻게 돼 있지? 열 차단. 왜? 일교차가 커서. 자, 일교차가 크다 했지. 사막의 밤은 결이라는 소리가 있다고 했지. 자, 잘 생각해 볼게. 낮에는 햇빛이 세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굉장히 기온이 많이 올라요. 근데 밤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간다 했지.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밤에 되게 춥다고. 근데 봐봐, 낮에 엄청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되게 데펴졌을 거 아니야. 이 가옥, 이 안도. 오케이? 그러면은 그 가옥 안이 되게 데펴져 있어. 낮에 그 햇빛에 의해서. 근데 밤 되면 굉장히 추워진다고 했지. 그러면은 그 바깥이 추워짐에 따라서 그 가옥에 있는 열이 다 빠져나갈 거야. 다 식을 거라고. 근데 벽을 두껍게 하면은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열을 차단해요. 즉, 그 가옥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공기들이 최대한 안 나가요. 벽이 두꺼우면. 알겠습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반대로도 생각해야 돼요. 자, 밤 동안 많이 차가워졌어. 어쨌든 밤이 한 12시간이라 치면은 12시간 내내 계속 덥겠어? 그 열을 안 내보낼 수 있겠어? 어쨌든 열을 내보내갖고 시원할 거 아니야. 차가울 거 아니야. 그치? 밤이 끝나고 일출이 되고 이제 낮이 와. 아침이 이제 밝아. 그 아침이 어땠어? 그 안에는 어쨌든 좀 차갑지 않을까? 밤 내내 식으니까. 근데 그 식은 거를 유지하고 싶겠지. 왜? 또 낮엔 되게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뜨겁더라도 벽이 두꺼우니까 그 밤 동안 식은 공기들이 잘 안 나가는 거야. 벽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벽을 두껍게 만든 거예요.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열을 차단하려고. 서로 열을 차단해서 서로 밤에는 열을 지키고 낮에는 열을 자, 다시 낮에는 밤 동안 식은 그 공기를 지키고 그리고 밤에는 낮 동안 뜨거워진 그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벽이 두꺼워진 거다. 일교차가 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게 뭐야? 이게 스텝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이에요. 왜 스텝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은 또 이렇게 다를까? 유목생을 하기 때문에. 유목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식 천막을 쳐요. 왜 이동식 천막이겠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유목생활이 이동하는 생활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둥그런 게르라고 부르지? 몽골의 이동식 가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유목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보여줘. 유목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25쪽 볼게요. 25쪽. 뭐 계속 뭐냐? 25쪽을 볼게요. 자료 분석 읽어볼게. 자, 사막과 스텝 기후의 지역은 식생이 빈약하여 가옥의 주재료로 목재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사막이 발달한 이집트에서는 흙을 이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서, 그치? 사막 기후에 무슨 뭐 나무가 있겠어, 풀이 있겠어. 흙을 이용해서 벽돌집을 만든 거겠지. 이걸 얘기 안 했네. 저기 뭐야? 흙 벽돌집이지. 네, 좋습니다. 자, 이런 흙을 이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며 큰 기온의 일교차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벽은 두껍고 창은 작게 만든다. 하나 안 했대. 자, 아까 추가해줘. 자, 창문이 작아요. 왜? 모래바람 막기 위해서. 자, 선생님 여기에 들어간 원리 4가지를 말했어요.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벽은 두껍고 창은 작게 짓는다. 초원에서 유목이 발달한 몽골에서는 설치와 해체가 쉬운 게르라 불리는 이동식 천막 가옥을 짓는다. 요거 짓는다. 나무로 가옥의 뼈대를 세우고 동물의 가죽이나 천을 활용하는 게르는 가죽을 기르며 이동하는 유목 생활에 적합한 형태죠. 네, 그 게르의 모습이 담긴 모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모형 봐봐. 모형이 있는데 여러분 계약하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인간 생활에 대해서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 냉대, 한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빡세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